두 번째 문제는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이고요. 이 주문은 고객과 연결이 되는 테이블입니다. 고객에게는 커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컬럼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문이 생길 때마다 주문 번호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될 거고요. 주문 번호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될 거고, 누가 주문했는지가 항상 거기에 추가가 되겠죠. 뭐 1번 주문 A라고 하는 고객, 2번 주문 B라고 하는 고객. 근데 3번 주문 다시 A라고 하는 고객이 주문한 고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스트 아이디가 누구를 참조하게 되냐면 커스터머스 테이블에 여기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도록 만든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자, 우선 그러면 여기서도요, 뼈대를 먼저 만들어 보면 create 테이블 이름은 orders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거고 컬럼이 3개가 있네요. 네 개가 있죠. 죄송합니다. order ID, order date 세 번째가 order method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cost ID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개를 만들었고요. 컬럼 이름 다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데이터 타입이죠. 자, 번호라고 했고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라고 했으면 넘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괄호 안에는 자릿수를 써주시면 돼요. 10자리 정수예요. 그러면 1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억 개까지, 그러니까 99억 9999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수나 실수 같은 그런 숫자 타입인 경우에 저장할 수 있는 자릿수는 무한정 저장할 수는 없어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라고 하는 그런 체계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잖아요. 그죠? 자릿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그렇지만 컴퓨터 공학에서는 컴퓨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가 한계가 있어요. 에, 프로그램들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에러 메시지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에러 메시지 내용 조금 봤는데 오라클은 23자리까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23자리. 아까 에러 메시지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23자리가 넘으면 아마 넘버로 표현이 안 되는. 근데 23자리를 넘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죠? 네,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더 데이트, 날짜죠? 날짜는 데이트 타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데이트. 자, 메서드인데, 문자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최대 8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 8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변 길이 문자열이라는 뜻이겠죠. 투. 최대 8글자 바이트니까 8.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트 아이디인데 최대 20바이트 문자열이라고만 했죠. 요 최대 20바이트 문자열은 처음에 커스터머 만들 때 커스트 아이디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랑 꼭 맞춰주는 게 좋겠죠. 참조하는 테이블의 컬럼과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투 20바이트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뭐 기본값이나 제약 조건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뼈대는 만들었어요. 뼈대는 만들었고 여기서는 제약 조건들을 전부 다 밑으로 내릴게요. 컬럼 선언들 따로, 제약 조건 선언 따로. 두 가지 방법 연습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줄 거죠. 자, 그럼 여기 쉼표. 컬럼 이름 뒤에 쉼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줄게요. 약간 구분하는 의미로 빈칸을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컬럼하고 제약 조건은 좀 다른 거니까 빈칸 주면 시각적으로 뭔가 다른 거 하고 있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빈줄 하나 주고 constraint
이름을 먼저 만들게요. 오더스 테이블이고요.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만 줄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는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제약 조건의 내용. 프라이머리 키가 제약 조건의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누가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컬럼 이름 옆에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프라이머리 키인지 모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네. 그럴 때 괄호 쓰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제약 조건까지 끝이고요. 여기까지. 요거까지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여기 지금 에러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는 여기 쉼표 다음에 다른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서 에러가 있다고 보이는 건데 나중에 더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 날짜를 다시 보면 기본 값은 무조건 현재 시간으로 하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경우 기본 값은 데이터 타입 옆에다가 디폴트 그리고 값을 써주시면 돼요. 현재 날짜라고 할 때 오라클에서는 sysdate라고 하시면 돼요. 기본 값의 이름을 설정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기본 값을 설정할 때 뭐 constraint라고 쓴다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값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도 없어요. 단지 디폴트,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쓸 거냐 이것만 써주시면 돼요. 뭐 숫자 같으면 디폴트 0이라고 쓴다거나 문자열 같으면 디폴트 하고 어떤 문자열을 써준다거나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 조건보다 먼저 나옵니다. 제약 조건보다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다음에 디폴트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거는 따로 밑에다가 쓰지 않아요.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제약 조건처럼 따로 밑에다가 내려서 쓰는 그런 건 없어요. 아, 이건 되죠? 요건데요. 이거는 나눠서 쓰긴 했지만 이거는 한 줄이에요. 그죠? 오더 데이트가 날짜 타입이고 디폴트 값은 이겁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죠. 그냥 보기 좋으라고 보기 내려쓰기를 한 것뿐이에요. 요 자리에다가 디폴트를 쓰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다가 디폴트 이렇게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데이터 타입까지는 설정이 됐고 요거 중에 하나 이거는 체크 제약 조건이잖아요. 체크 제약 조건이니까 밑으로 여기에서 constraints orders 테이블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rder 메서드를 이런 정도로 이름 만들게요. 그리고 제약 조건의 종류는 체크 조건식은 괄호 안에 이렇게. 자, 그럼 체크할 때는 무엇이 뭐뭐와 같다, 무엇이 뭐뭐보다 크다, 무엇이 뭐뭐랑 다르다 이런 걸 쓰는 게 조건식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오더 메서드가 그죠? 오더 메서드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는 오어를 쓰셔도 되고요. in 연산자를 쓰셔도 돼요. in 연산자 쓰실 때는 역시나 또 한 번 괄호. 그리고 괄호 안에 온라인, 오프라인. 의미는 그런 거겠죠. 주문을 할 때 앱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느냐, 매장 방문해서 주문했느냐, 뭐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쓴 거. 네, 요게 그 체크 안에서 써야 될 조건식이고요. 이 조건식을 만약에 우리가 5어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order 메서드 같다. 그죠? 문자열 온라인 그죠? 또는 주의하실 것도 뭐라고 써야 돼요? 다시 한번 order 메서드 같다. 오프
라인. 이렇게 쓰셔야 되죠. 맞아요? 그죠? 어, 주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오더 메서드가 온라인과 같거나 또는 하고서 요거 안 쓰시는 경우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들 중에 하나예요. 어, 오더 메서드가 온라인이거나 또는 오프라인입니다. 요렇게 실수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오어 연산자는 왼쪽에 비교식, 오른쪽에 비교식. 비교를 하는 식이 있어야 돼요. 식. 우리가 식이라고 부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식,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비교 연산식. 이런 거를 식이라고 불러요, 식. 어. 그러니까 and나 or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식이 있어야 돼요, 식. 비교를 하는 식이 있어야 돼요. 왼쪽은 비교를 하는 식이죠. 메서드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이 식을 계산하면 계산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로 나오죠. 자, 근데 오른쪽은 계산해서 true나 false가 나오는 식인가요? 아니죠. 계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어의 왼쪽과 오른쪽은 계산했을 때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올 수 있는 식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처럼 order, 메서드, 같다, 비교하는 비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써주셔야 돼요, 두 번. 이거랑 같다 또는 죄송합니다. 사라져 버렸는데. 뭐, 아셨죠? 예, 그래서 항상 5어를 쓰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비교를 하는 식이 있어야 된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5어를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in을 쓰시는 게 코드가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예, 그래서 in을 한번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스트 아이디, not null, 그 다음에 참조한다 이렇게 썼어요. not null은 그냥 여기다 옆에다 써버릴게요. 네. 여기다가 낱널은 그냥 옆에다 써버리고 foreign key만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foreign key만 constraint. 물론 낱널이라고 하는 것도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밑으로 내려서 제약 조건 줄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낱널은 그렇게들 잘 안 하더라고요. 자, orders 테이블에서 foreign key 역할을 하는 거고 foreign key로 사용되는 컬럼이 커스트 아이디다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름을 지정한 거예요. 이름 지정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제약 조건 내용이 나온다예요. 제약 조건 내용이 나온다. 제약 조건의 내용은 다섯 가지가 있었죠. primary key, unique, not null, check, foreign key. 여기에서 foreign key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foreign key. 자, 그럼 또 빠진 게 있어요. 자, 누가 foreign key냐라고 하는 게 이 줄만 봐서는 누가 foreign key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컬럼 이름을 마치 프라이머리 키처럼 프라이머리 키에서 오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다 라고 쓰는 것처럼 커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foreign key다라고 하는 거를 괄호로 써주셔야 돼요. foreign key. 자, 근데 포린키 제약 조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커스타이즈라고 써야 되는데. 포린키 제약 조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내용은 뭐예요? 진짜 내용은 무슨 테이블에 무슨 컬럼을 참조한다. 이게 진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주어까지만 만든 거예요. 누가?
reference 참조한다. 참조한다. 누구를 커스터머즈를 그 중에서도 어느 특정 컬럼 하나를 참조하는 거죠. 컬럼 이름은 커스트 ID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하고 실행하시면 네,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네, 혹시 생성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네, 가서 봐드릴게요.
오더스? 오더스의 커스터 아니, 아이디. 오더스의 진짜. 오더스의 커스터 아이디. 제가 남노를 넣으라고 문제 주셨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남노를 줘야 되죠. 아, 감사해요. 네. 자, 그 몇 분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 설명 잠깐 좀 드릴게요. 네. 아, 제가 낱널은 여기다 썼습니다. 커스트 아이디에서 낱널은 여기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낱널 제약 조건은 여기서 들어갔고, 여기서는 포린키 제약 조건만 따로 이름을 뺐습니다. 네. 낱널은 이름을 잘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좀 쓴 거고요. 포린키라고 하는 키워드는 언제만 사용을 하시는 거냐면 컬럼 이름과 제약 조건이 떨어져 있을 때만 포린키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써요.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거를 보시면 어제 했었던 걸 거예요. 어제 했었던 건데 포린키를 포린키를요. 테이블을 만들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컬럼을 선언하는 위치에서, 포린키 제약 조건을 줄 때는, 이게 포린키 제약 조건이죠. references, 무슨 테이블, 무슨 컬럼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컬럼의 선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누가, 이게 누가 참조하는지가 선언이 되어져 있어요. 부서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참조한다. 부서 테이블에 아이디 컬럼을 참조한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쉼표가 없죠. 쉼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컬럼 선언이 거기서 딱 끝났고 그 다음에 다른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는 쉼표가 없으니까 아직 컬럼에 대한 선언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디파트먼트 아이디, DPT 아이디가 참조한다. 이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foreign, key, 무슨 컬럼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references라고 하는 내용만 써주시면 끝나요. 끝나고 똑같은 건데 밑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밑에 있는 거는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나버렸어요. 여기 쉼표.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넘버입니다 하고 끝나버렸죠. 근데 우리는 어, 부서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을 참조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라고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누가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foreign key dpt id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외래 키 dpt id 컬럼이 참조합니다. dpt 테이블의 id 컬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foreign key라고 하는 이 부분은 컬럼과 제약 조건이 떨어져 있을 때 근데 컬럼 이름과 제약 조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references만 그 다음에 컬럼의 선언과 제약 조건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때는 어, foreign key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어디는 foreign key 들어가고 어디는 foreign key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SQL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던 건데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곰곰이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얘가 참조한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겠구나. 여기서는 누가 참조한다라고 하는 게 없어서
써야 되는 거구나.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방법으로만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보통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셀렉트처럼 복잡하진 않죠. 아닌가? 셀렉트는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죠? 무슨 테이블과 무슨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될지, 뭐 왼쪽으로 붙여야 될지, 오른쪽으로 붙여야 될지, 아니면은 이너를 해야 될지, 그냥 뭐 조건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뭐 그룹 바이가 있어야 될지, 뭐 해빙이 있어야 될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살을 붙여야 될 게 되게 많고, 그래서 형식도 되게 복잡해지고, 서브 쿼리도 막 복잡해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크리에이트는 문장이 길다고 해서 그 형식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형식은 정말 딱 정해져 있잖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름, 컬럼 타입, 컬럼 타입, 컬럼 타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디폴트 값이 있느냐, 제약 조건이 있느냐, 요것만 더 있으면 써주는 거고, 없으면 안 써주면 되는 거고. 그것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문장이 길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셀렉트처럼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이걸로 끝입니다. 네, 이걸로 끝이에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거의 됐는데 저희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계정은 스컵 계정으로. 일단 파일을 저장을 먼저 할게요. 제가 여기 올터 테이블, 저희가 오후에 다룰 내용입니다. 이게. 올터 테이블. 네, 저장부터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벌써 SQL, 저는 12번째 파일입니다. 12번째 올터. 이렇게만 할게요. 그 파일 이름은. 올터 테이블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데피니션을 변경하는 거예요. 컬럼을 더 추가하면 테이블이 바뀌죠. 컬럼을 삭제해버리면 테이블이 바뀌죠. 그런 테이블의 definition을 바꿔주는 게 올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올터는 create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DDL의 한 가지입니다. DDL의 한 가지고요. 올터 테이블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이름만 변경하기, 이름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번째로 수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얘기는 이름만 바꿀 수가 있고요.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추가하는 것도 변경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지워버리는 것도 변경이고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는 그것도 변경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름을 변경할 때 기본 문법은 alter, table, 뭐뭐뭐, rename, 뭐뭐뭐.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에 뭔가 더 들어가면 돼요. 올터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는 테이블 이름이 있으면 될 거고요. 테이블 이름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무엇으로 리네임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를 A를 B로 어, A를 B로 이름 변경하겠다. 그래서 alter table rename to 이게 기본 형식이고요. 추가를 하실 때는 alter table 당연히 테이블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추가하다 add예요. 그래서 뭐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이고 삭제 무엇인가 삭제를 할 때가 있어요. 삭제를 할 때는 alter table 오라클 SQL에서는 뭔가 삭제를 할 때 drop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drop. 음. 원래 drop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뭔가를 버리는 뭔가 버리는 그런 동작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던지면 그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뭐 쓰레기를 아무리나 버리면 안 되겠지만 드랍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바닥에 던져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그게 삭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드랍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SQL 디벨로퍼에 휴지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 휴지통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삭제된 것들 거기에 모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복원하거나 완전히 삭제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SQL 디벨로퍼에도 그 휴지통 기능이 있어요. 드랍,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수정은 alter, 테이블, modif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modify. 그래서 기본 형식은 요 네 가지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ter table, rename을 하거나, alter table, add,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alter table, drop, 무엇인가를 삭제를 해버리거나, alter table, modify, 이게 수정 혹은 업데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alter는 다 해결이 되고요. 해결이 되는데, 어, 추가를 하면 무엇을 추가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에서. 컬럼 추가할 수 있어요. 제약 조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무엇인가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거나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게 add예요. 드랍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에 있었던 컬럼을 삭제할 때, 테이블에 있었던 제약 조건을 삭제할 때 드랍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modify는 말 그대로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컬럼이 있었는데 not null이 아닌 컬럼을 not null로 만들어 준다거나, 그건 add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자 수가 10글자까지밖에 저장하지 못하는 컬럼이 있었는데, 글자 수를 2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modify예요. modify. 그래서, 이 각각들이 무엇을 추가할 수 있고, 무엇을 삭제할 수 있고, 무엇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저희가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식사 좀 맛있게 하십시오.